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곽향은 여름 감기에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름 감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찬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 또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차갑게 잘 때 우리가 죽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서도 토사강난, 그치? 속이 불편하고 설사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토하기도 하고 또는 이와 같을 때 장염이다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름철 감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약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곽향이라고 하는 한약을 배초향이라고 하는 식물을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약을 대용해서 한반도에서 나는 자원식물을 이용해서 대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조선시대에서는 향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향약이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에도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만의 한약이다 또는 이 한반도 자원식물을 그렇죠 한약으로 활용한 그런 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 곽향을 배초향으로 대용해서 썼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배초향은 아가스타세 루고사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풀과 식물이고요. 그러나 이 곽향을 중국에서는 광곽향이라고 하는 식물을 곽향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식물명을 보면 포고스테몬 케브린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아가스타스에 속하고 포고스테몬 전혀 다른 소개식물을 곽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배초향을 대용생약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중국의 광곽향이라고 하면 중국의 그 양자강 즉 장강의 이남 쪽에서 많이 나는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이 과거에는 그런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것이 우리 한반도까지 그것을 무역을 통해서 들여오고 하면은 값도 값이고 대단히 그 귀하게 약재를 구입을 했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원식물 중에 효능이 같거나 그렇죠. 조금 못하더라도 효능이 비슷한 그런 자원식물들을 잘 우리 조상들은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가스타세라는 그런 속명은 히라버, 그리스어죠. 거기에서 아가라는 말은 아주 강하다, 이런 또는 매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스타키스라는 말은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삭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합성어인데, 자, 그것은 굵은 그런 수상 화소의 꽃의 모양으로부터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루고사라고 하는 종명은 주름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물의 어떤 주름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이런 종명이 붙었다. 포고스데몬이라는 광각형의 학명은 수염이 났다는 뜻으로서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포고와 꽃의 수술, 스테멘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것이 수염이 난 모양 그런 의미에서 포고스데몬이라는 속명이 붙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약대 학생들 학명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다 마구잡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것처럼 뜻을 좀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두면 또 이 식물의 모양을 잘 유추해 보면 쉽게 이 라틴어 학명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이 라틴어 학명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약초의 전문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방효능, 본초학에서 말하는 한방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미규경을 보면은 매운맛과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따뜻한 약들은 대부분 찬 기운을 쫓아내는데 활용을 하고, 이 매운맛은 발산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체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병사기를 쫓아내는데 활용하죠. 보통 땀을 내서 쫓아내는 방법을 쓰죠. 발한해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비위 폐경맥으로 규경한다. 중부와 폐경으로 규경하는데, 자, 중부에 들어가서 비위경맥에 들어가서 토사강난과 같은 그런, 물론 이럴 경우는 찬 것이 들어갔을 때, 이 토사강난이 올 때 이 비위경에 들어가서 이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이런 것을, 그렇죠,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폐경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폐경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피부가 이 폐에, 그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폐와 피부와의 관계는 한방의학에서 대단히 중시 여기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피부에, 우리 표에 들어와 있는, 표라 하면 우리 껍데기, 그죠? 겉에 피부 기욱층으로 들어오는 사기를 쫓아내는데 이 폐경맥으로 규경해서 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다분히 한방 생리학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한방요령을 보면 방향화습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향기가 많은 그런 생약이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 이 몸의 습사를 다스린다, 제거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습사가 대부분 우리 비위경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설사하고 토하고 이럴 때 이 방향성이 있으면서 이와 같은 비위경맥의 습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발표해서란 말은 피부의 사기를 발산시켜주고 해서 혹서라고 써져. 이게 더위, 그죠? 큰 여름에 우리 여름 감기 걸렸을 때 그것을 잘 풀어준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더위 먹고 이럴 때 더위 먹은 걸 잘 풀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중지구 그랬는데 중초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고 구토를 먹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비위를 중심으로 한 중초를, 그죠? 릴렉스 시켜주고 구역질 나는 것을 멎게 해준다. 자, 곽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배를 편안하게 하고 구토를 먹게 하고요. 그렇죠? 이게 여름 감기 치료하겠군요. 그리고 이 방향성으로 인해서 비위의 습사를 잘 제거해 줄 수 있어서 이 습사로 인해서 오는 불편한 증상들, 토사강난 이런 걸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방생약학이라고 하는 제가 저술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여름철에 더위 먹고 감기 걸려서 토사광난 등 위장장애와 오한 발열, 막 아들아들 추우면서 떨리고 열이 나는 거죠. 이런 감기 증상을 더불어 치료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에, 우리 몸의 표 바깥에 들어온 사기도 다스리고, 바깥에 표가 들어오면요 춥고 떨리고 열이 납니다. 이 비위, 이 몸 안으로 이 찬 한사가 들어오면은요 토사강난이 겹치죠. 그래서 이 바깥에 이 감기하고 몸 바깥에 몸 안에 찬 기운까지, 찬 기운으로 인해서 오는 요가 토사강난 이런 것까지 함께 다스리는 약이다.
그것을 곽향이라 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유 성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메칠 자비콜 또는 아네솔, 회양의 성분이기도 하죠. 아니살데하이드 역시 그렇습니다. 회양, 리모넨 그러면 귤향이죠. 자, 이런 사이멘, 이런 정유 성분이라는 것은 향기 성분입니다. 영어로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하죠. 이 정유라는 것은 식물의 향기 성분, 그렇죠. 주로 모노테르펜계 물질이거나 또는 페닐프로파노이드계 물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페닐프로파노이드, 이것은 페닐기와 프로판, 탄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 하이드록시 신나믹 액시드, 이 신나믹 액시드는 계피산, 계피나무에 좀 많은 성분이죠. 그리고 로스마리닉 액시드, 특히 이 배추향의 아주 대표적인 지표 성분이기도 합니다. 로스마리닉 액시드. 아주 이게 약효 성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아카세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페놀성 성분이고요. 여러분들 그 정유는 일반적으로 진통이라든가 뭐 이런 작용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항균 작용, 페닐프로파노이드는 소염 작용이나 해열 작용이 뚜렷하고요. 플라보노이드 계통은 천연 항균 작용이나 냄새를 제거하는 소치 작용이나 혈관에 대한 어떤 강화 또는 혈압 강화 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 물질군이고요. 자, 아가스티놀이나 또는 아가스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리그난계 물질입니다. 이 페닐프로파노이드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 이 리그난계 물질들은요, 간 기능도 좋게 하고 이것은 항산화, 역시 항산화, 페닐프로파노이드와 더불어서 항산화력이 아주 뚜렷하고요. 또 이런 물질들은 또 우리가 정력을 좋게 하는 그런 한약, 뭐 예를 들면 두충이라든가 오자 중에 하나의 오미자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런 리그난이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몬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디테르페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자, 정유 성분은 모노테르펜계 물질들이 있다 그러면 아네톨 같은 물질들, 디테르펜 같으면 이 모노테르펜계 물질은요, 리모넨 같은 것도 그렇죠. 탄소 10개짜리의 그런 이소프레노이드입니다. 이소프렌이 두 개가 결합된, 탄소가 두 개니까 10개죠. 요거는 탄소 4개. 그래서 이소프렌이 4개니까 탄소 20개짜리 디테르페노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염작용 또는 진통작용 같은 것이 천연물에서 많이 알려진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성분만 보더라도 자, 소염, 진통, 그렇죠? 또는 해열, 뭐 이런 작용이 뚜렷하겠구나, 또는 항균, 이런 작용이 뚜렷하겠다는 것을 성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원식물을 하면서 이 약을 어느 부분을 쓰느냐 하는데 말씀을 안 드렸군요. 포고스테미 헤르바 그러면 이건 전초를 전체 다 쓴다는 거죠.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 늦었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생약명이 포고스테미 헤르바 그러면 이건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쓰는구나. 그렇죠? 대부분 지상부 전체를 건조시켜서 약으로 쓰죠. 자, 확인된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항진균작용, 진균이라 면 곰팡이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부 에 기생하는 그런 진균들, 이런 균들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자, 피부의 진균들은 여러분들 거짓난다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다 그 진균입니다. 그런 게 그런 거
일종의 무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항균 작용이 있다 하는 거고, 여기 HIV라고 하면은 Human, 그죠?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그러면 사람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 에이즈를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HIV라고 얘기합니다. 이 HIV 인테그라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말은 이런 에이즈를 유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 숙주세포의 침투에 들어가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이 인테그라제라는 효소입니다. 이것을 억제해 줌으로써 숙주세포로 침투에 들어가서 부착되는 것을 억제해 준다. 그러니까 이 HIV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세포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부착되는 걸 막아주는 거가 바로 HIV 인테그라제 억제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HIV1 프로테아제 억제작용, 이런 말은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성숙하고 복제를 하고 하는 것을, 복제해서 증식되는 것을 억제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테아제가 이런 성숙과 복제를 하는 데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막 번식돼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대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로즈마리닉 액시드,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의 또 아가스타놀 리그난계, 요것은 아가스타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런 효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스타퀴논은 제가 디테르페노이드도 소개를 했나요? 여기 보면 아가스타퀴논이 디테르페노이드죠. 그런 디테르페노이드가 이런 작용이 있더라 하는 거죠. 다음으로 항암작용, 이것도 역시 디테르펜 계통의 물질인데, 이런 트리테르펜이나 디테르펜 다 이런 항암작용들이 왕왕 자주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위액분비 촉진작용이 있더라. 제토작용이 있더라. 토하는 걸 먹게 해준다. 이건 토사강난이 쓴다 그랬죠. 자, 모세혈관 확장작용이 있더라. 이것은 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급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혈관 바깥으로, 혈장 성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새 나와요. 그걸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작용이라 그래요. 혈관 바깥으로 물이 줄줄 새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급성염증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작용이 있다.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장작용은 이 모세혈관을 확장한다는 말이고, 투과성 억제하고는 다른 말이네요. 자, 모세혈관 확장을 시키면 혈압도 좀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항염작용이 있더라. 배추향에 입이 그랬다. 뭐 입을 약으로 쓰잖아요. 전초 지상부 전체를. 간 기능 개선 작용이 있더라. 아카세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만은, 여기 리그난도 있었죠. 리그난계 물질도 간 기능 개선 작용은 연구를 해보면 거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맥 공경화 개선 작용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사강난에 우한 발열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해열, 소염 진통,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약효 해명 연구로서 뒷받침이 더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토, 구토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위장관계에 대한 예를 들면 설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같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제 하나 소개를 합니다. 곽향전기산입니다. 곽향이 들어간 대표적인 여름 감기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곽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엽,
그죠? 소엽도 자소엽이죠. 예, 요거 잎이 보라색으로 된 소엽입니다. 소엽은 이게 그냥 초록색 잎도 있고 보라색 잎이 있는데 자소엽은 보라색 잎이에요. 백지, 구리대 뿌리고 역시 이거 양명경의 열사를 해소하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대복피, 복령, 백줄, 반화, 진피, 후박, 그 다음에 길경, 도라지 뿌리죠. 감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능을 보면 해표, 화습, 이기, 화중 역시 곽향이 갖는 중초를 편안하게 하고요. 중초의 기소통을 잘 시키고 오한 발열 같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표증을 해소시켜주고 중부의 습사를 잘 제거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능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치료하는 것은 토사강난, 그죠? 토하고 설사하고 외관풍한 그것은 춥고 떨리고 열나고 하는 감기, 내상습체 비위에 습이 물이 정체됐을 때 쓸 수 있겠다. 물이 위장 내에 정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하고 토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증상을 한번 보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이 나면서 춥고요. 머리가 아프고 흉엽, 언밈, 가슴이 답답하고 배도 가스가 막 차오르고요. 그리고 배가 아프고요. 울렁울렁울렁하고 토하고 장명설사 그러면 배가 꾸룩꾸룩꾸룩하고 설사가 나고요. 뭐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대요. 여름철 감기로 인해서 오한발열과 토사강난 이런 게 겹칠 때 여름철에 어찌 창염 진단을 받을 때 이런 증상들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 곽향정기산을 활용하는구나.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